박근혜 측 대 최순실 측 나와 있는데 40년 직이었던 양쪽의 변호인 서로 째려보고 항의하고 또 이 과정에 변호인들 간에 최순실로 불러달라, 최서원으로 불러달라 서로 입장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주제인데 까마귀는 아까 여기 그 PD팀을 향해서 까마귀가 좀 날아갈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앵커님. 예. 지금 화면에 판넬이 나와 있는데요. 제목이 째려보고 항의하고 박채 40년 우정의 균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가 유영하 변호사 최순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부르니까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 측의 지금 대리인이죠. 최서원으로 불러달라. 한쪽이 최순실로 부르는 이유, 한쪽은 최서원으로 불러달라는 이유 이런 얘기인데 그 순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랜만에 지금 레이저 눈빛을 이경재 변호사를 향해서 쐈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관련된 얘기인데요. 첫 번째 그 질문 관련된 얘기입니다. 왜 이걸 가지고 같은 이름 한 번은 최순실로 했다가 최서원으로 개명을 했는데 이 둘 서로 다르게 불러달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렇게 불러달라는 이유, 의도는 이것을 질문으로 던지고요. 자리하면 보죠. 지난 주말에 하여튼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그 구치소에서 약간 좀 낙상을 입어가지고 오늘 출석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희 재판에 협조하려는 의미에서 저희 변호인이 참여해서 소정 외에 지금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그 노승일 증인의 증언이 상당 부분 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반대 신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규명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낙서를 그림을 그리는 줄 몰랐어요. 요번에 네. 와서 알았었는데 상당히 호응적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 부분이 뭐냐면 이경재 변호사가 네. 안민석 의원의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책을 들고 어떤 한 페이지를 두고 이걸 증거물로 제시하겠다라고 네. 했더니 옆에 이제 이영하 변호사한테 정치적 공세에 대한 이렇게 막 사인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질문들이 이제 정치적 공세로 나왔었는데 예, 그 부분 빼고는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한테는 일반적으로 그럼 최순실 씨, 또 최순실 국정농단 이렇게 알려 있는데 개명해서 공식적인 법적인 이름 최서원이라고 하는데 양측의 변호인 간에 한쪽은 최순실로 부르고 있고 한쪽은 또 최서원으로 불러달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정계환 의원부터 답할까요? 양쪽 다 이제 형편이 딱하게 됐습니다. 한때는 운명 공동체, 경제 공동체에서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 아니고 원수지간이 되었고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살려면 버려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단독으로 이 범행을 다 저질렀다고 몰아세워서 판사의 판결만 받아내면 일단 나올 것이고요.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어느 시점에 정치적으로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있기 때문에 최순실과 본인은 완전히 다르다고 그래서 단독범 최순실이라고 계속 부르면서 과거 이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걸 뻔히 알고 있는 최순실 쪽은 어떻게 합니까? 나도 살아야 되는데 살려면 바뀐 이름이 최서원이다. 이것이라도 주장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각자 도생의 길을 가고 있으니 나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대통령에게 보여주지 않고 최순실만 오직 살리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름은 최순실이 아니라 최서원이라고 법적 이름을 분명히 불러달라. 이렇게 하면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박상명 교수. 네.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냥 불러달라. 최순실, 최서원 얘기가 아니고 그 안에 미묘한 정서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는 이미 국민은 국정농단과 최순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에 가인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공인된 이름입니다. 바로 그렇게 말하면서 최순실이라고 이름을 강조하면서 다 최순실이가 문제예요. 라고 말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죠. 국민 정서에 맞는 거죠. 네. 그러면은 최순실 쪽에서는 최순실 그런 사람 없어요. 최서원이에요. 자꾸 우리한테 최순실이라고 하는 국민에게 공인된 낙에 찍힌 그 이름 부르지 마세요. 이름 있거든요. 최서원. 그래서 한쪽은 최순실이 문제예요. 아니요.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라고 하는 속내를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정훈 실장. 재판정에서는 사실 최서원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노 변호사. 그렇죠. 본명이니까 개명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변호사인 유영하 변호사가 그걸 쓰지 않는 것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의도가 당연하죠. 있다.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 측에서는 아니 알면서 당연하죠. 당연히 본명을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라는 항의로 끼어든 거고 또 이 유영하 변호사는 사실 의도가 있죠. 아니 사실은 진짜 말을 안 했어야지. 왜 지금 말을 정확하게 했어야지. 왜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름을 부르면서 사실은 표현하고 있다. 예. 서로 공방을 벌일 정도면 분명히 좀 의도가 있겠죠? 이정현 교수? 저는 이제 그 영화 제목 같은 것처럼 이제 그 파국의 서막이 열린다. 이게 사실은 저는 뭐 결국은 이게 파국의 파멸이 될 거다 40년 관계라는 게 아마 그 법정에서는 그럴 것이다라고 이제 늘 예상하고 추측해 왔습니다만 그 조짐에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1일 날 검찰 그 조사에서 이 최순실의 속은 나 자신이 참담하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시작이에요. 그런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든 심정은 유영하 변호사 입을 통해 나옵니다. 그 맥락에서 보면 이 결국은 최순실에 대한 엄청난 배신감을 그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또 최순실 쪽에서는 이게 좀 뭐 전부 나한테 몰아주려고 하냐.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몰아주는 이런 걸 할 겁니다. 특히 최순실은 제가 보기에 많은 그 폭탄을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거든요. 네. 국정농단의 내용 중에 한 부분만 터뜨려도 그것은 새로운 아마 국면을 일으킬 수 있는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이 나 혼자는 안 죽는다. 결코 나 혼자 죽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각오를 갖고 있을 거고 특히 아마 여차하면 정유라와 손자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일부를 이 폭탄을 터뜨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해서 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40년 관계는 이미 파국이 시작됐다. 균열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세영호 소장? 네, 최순실과 최서원 프레임 전쟁이죠. 그 박근혜 측은 이 문제는 박근혜 게이트가 아니라 이 사건은 최순실 게이트이다라고 해서 최순실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 최순실 측에서는 최서원을 강조함으로써 최순실이 누구냐, 즉 최순실 게이트와는 관련성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프레임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에서 프레임 전쟁, 프레임 싸움 아주 적절한 부분에서 세영호 소장이 써먹네요. 조영희 변호사. 네. 칭찬 받으실 때도 있습니다. 역시 정유라가 돌아오니 최순실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제수의 딜레마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만나면 뭐 이렇게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제수의 딜레마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변호인들은 정치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이제 변호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의뢰인은 내가 지킨다. 이런 프레임 속에서 결과적으로 최순실 좀 더 나빠 보이게 그리고 최서원 좀 더 무관해 보이게 이런 속내가 아닐까 생각하네요. 네, 그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던질게요. 성문회에서 나왔던 그 정동춘 이사장 기억이 날 겁니다. 계속 재판까지 진행이 돼가지고 가처분 오늘 기각이 당해서 본인의 이사장 자리가 유지가 됐는데 지금 그런데 본인 이사장으로 있는 K스포츠 재단은 해체가 진행 중이거든요. 해체가 진행 중인 재단의 이사장을 재판까지 해가면서 계속 이사장직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자료 좀 보고요. 그동안의 답변을 패널 특견 준비해 주시죠. 이게 뭐 최순실 씨하고 뭐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관련이 없습니다. 스포츠랑 실제로 뭐 최순실 씨 소리가 맞는 건가요? 그렇게 안 해요. 지금 재단 내에 우리 직원들을 움직이는 다른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이가 좋았던 직원들이 왜 저렇게 갑자기 돌변을 해서 이사장을 불법적인 어떤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가서 퇴임시키고 또 못 들어오게 하는지 저희 입장에서는 뭐 제가 욕심을 낸다든지 지금 현재 연찰이 연연한다든지 최순실 씨가 뒤에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K스포츠 재단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있고요. 아, 그거 아직 있어요? 재단이? 네네. 지금 문체부에서 설립 취소에 대한 문건을 보냈는데 네. 문체부에서 주장하는 설립 취소 그 요건이 네.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서 저희가 그래도 설립 취소가 되더라도 저희가 억울한 면은 좀 밝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설립 취소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럼 직원들 네, 한두 분 얘기 듣겠습니다. 정기환 의원 얘기하실래요? 뭐 법의 맹점을 100%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재단법인 해체가 어렵고 이사장직을 누군가 이사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물러설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한테 유리하도록
이미 건물에 들어온 고기 내가 먹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박상문 교수. 네, 정동춘 이사장은 태극기 집회에도 나왔던 분이에요. 정치에 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되죠.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래서 계속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6분의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주아 앵커가 진행하는 정통 종합뉴스 MBN 뉴스 8이 이어집니다. 계속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